퇴근길에 만나는 오늘 하루의 뉴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예정대로 9월 초에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정세균 두 후보가 결국 수용하면서 경선 연기 논란은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경기 안산의 초선 의원인 김남국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예. 논란이 됐던 경선 연기 문제, 의원님께서는 경선 연기하지 말고 그대로 하자 이런 주장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송 대표가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지도부에서 오늘 오전에 결정을 했고요. 지도부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결정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경선을 연기하는 분들도 그리고 경선 연기를 반대하신 분들 모두가 결국에는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민심을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절박한 마음 아래 활발하게 좀 토론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토론을 거쳐서 당원 당규에 따른 원칙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몇몇 기사에서는 경선 연기를 당했던 의원들이 수용하지 못하고 당무위원회로 갈 것이다. 연판장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 다 수용하기로 한 모양이죠? 이미 메시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이낙연 대표님이나 정세균 총리님이나 모두 다 지도부의 어려운 결정을 수용하고 정권 재창출의 원팀 정신으로 가겠다라는 표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토론을 굉장히 한 2주 정도 그렇게 활발하게 토론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아마 처음이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거의 경선 룰 가지고 시기 룰 이런 것 가지고 항상 당내가 갈등을 겪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이번에는 활발하게 또 토론은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감정을 상하거나 이런 것들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많은 분들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정말 민주당이 승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 합심 오히려 뜻이 모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경선 연기로 인한 당내 내부나 내용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됩니까? 네,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남은 절차는 세부 일정 그리고 구체적으로 경선을 어떤 형식으로 치를지 그런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룰 세팅도 남았을 텐데요. 각자 또 자신들의 유리한 대로 주장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원칙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기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경선 룰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핵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원 당규로 완전히 열린 경선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 아마 이걸 또 바꾸는 일은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경선 날짜도 당원 당규에 적혀 있었는데 연기하자 그랬잖아요. 이것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경선 시기와 관련되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만 경선 룰과 관련되어서는 그런 어떤 예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후보자를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느냐 이 경선 룰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을 하는 건데 선거를 앞두고 경선을 앞두고 또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예. 자칫하면 더 큰 분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룰을 수정하거나 이런 것은 어려울 거로 보이고요. 현재 그런 논의는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의원님께서 김용민 최고와 더불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병역 특혜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며칠 전에는 이준석 대표와 함께 일했다고 하는 동기생의 SNS 글도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일일이 대응하다가 최근에는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해명하기가 어려워서 입장 표명을 안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문제는 제가 공정과 공정의 가치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두 가지 차원에서 이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첫 번째는 저희가 회사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연가나 월차 쓰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며칠 연가나 월차 쓰기도 어려운데 군복무를 대신해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 예. 한 집체 교육이 필요한 굉장히 집중적인 교육을 받으려고 한 달 이상 이렇게 그런 어떤 사업에 국가 사업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일단
군복무를 제대로 했는가,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제대로 근무했는가라는 의문이고요. 그 자체가 좀 특별한 어떤 특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국가사업에 참여를 해서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공고된 이 자격 요건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재학 중인 자일 것, 그리고 취업 중인 사람이 아닐 것, 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이준석 대표는 졸업생이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취업 중인 자였습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였는데 명백히 요건에 위반되는데도 딱 한 사람,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딱 한 사람 이준석 대표 혼자 요건이 안 되는데도 선발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답변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건 어떻게 된? 법적으로도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이건 뭐 시민단체에서 예, 고발을 했다라는 기사는 보기는 했었고요. 예. 이제 뭐 저도 이제 법률가지만 뭐 법률적인 것 이런 문제를 떠나서 2030 세대가 가장 지적하는 게 공정한 경쟁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동기생 그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 일기에 사업으로 참여해서 합격했던 동기생이 너는 늘 공정했냐, 왜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적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요즘에 특혜 의혹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공정에 대한 관점에서 답변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원님께서 수술실 CCTV 설치에 가장 앞장선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법안 통과가? 네, 제가 작년에 7월에 처음에 공동 대표 발의하면서 정말 꼭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법안을 친전을 담아가지고 제가 일일이 방을 돌아다니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친전을 돌렸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서 거의 쟁점이 다 정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너무 이렇게 정부가 소극적인 입장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뭐 조금 더 제가 국회에서 많은 의원님들과 또 의사협회 분들의 여러 어려움을 좀 헤아려서 좀 통과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6월 국회 통과되기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현재 그 속기록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일각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의 정식 후보가 되면 이재명 지사도 이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으니까 후보를 내세워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원래 6월에 그 저희 당대표 송영길 대표님이나 윤호중 원내대표님이 6월에 꼭 통과시킬 어떤 강한 의지가 있었는데 예. 지금 의사협회의 반발이 굉장히 좀 거센 편입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핵심 쟁점이 결국 수술실 내에 설치할 거냐 외부에 설치할 거냐 이게 남아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의협에 조금 더 이해를 구하고 반발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아마 좀 시간을 더 가질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지사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 지사가 수술 CCTV와 더불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보편으로 지급해야 된다, 이것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이번에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전부 다 보편으로 지급해야 된다라고 주장은 했습니다. 또 국회의원들도 아마 민주당 국회의원들 대다수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근데 기재부에서 80% 90% 이게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저희 민주당에서는 보편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어제 이제 뭐 기재부에서 80%다라고 해서 확정적인 것처럼 발표를 했지만 예. 아직 확정이 된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정부 기재부와 지금 여당 그리고 청와대가 이렇게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요일 날 항상 그 당정청 고위 관계자 회의가 매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예. 주말 토요일 일요일을 거치면 조금 더 합리적인 어떤 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송영길 당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 만났을 때 앞으로는 당이 중심이 돼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결국은 이 기재부의 의지를 꺾지 못한다면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이해찬은 했는데 송영길은 왜 못하냐.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제 이해찬 대표냐 송영길 대표냐 이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에는 이제 기재부에서 여러 가지 예산 추계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기재부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워서 조금 조율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엇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여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선별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예. 지급하는 선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행정적인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또 무엇보다 지급이 굉장히 느려져요. 그래서 예. 선별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보편으로 이번에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라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나중에 결론이 나는지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쯤 결론이 납니까? 내주 초 정도는 결정이 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의원님께서 언론개혁 입법을 논의하는 미디어 혁신 투기이기도 한데 최근 조선일보가 문 대통령 사파나 조국 전 장관 사파에 큰 문제가 되면서 논란이 좀 커졌습니다. 하실 이야기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한 20년 전부터 논의가 되었던 건데요.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것 아니냐. 예. 이게 한번 보도되고 한번 전파를 타버리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법에 따른 어떤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금 약하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고요. 또 정정보도를 하더라도 이번에 정정보도 하셨듯이 한국에서 알 수 있듯이 문제되는 기사는 대문짝만하게 막 일면 이렇게 실리는데 정정보도는 저기 어디 안 보이는데 귀퉁이였다가 해가지고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서 예. 만약 이런 어떤 잘못된 오보라든가 정말 내용이 완전히 틀려가지고 누군가를 이렇게 혐오하거나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어떤 악의적 기사를 냈을 경우에 정정보도도 같은 크기의 같은 형식 그런 어떤 정정보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 자유를 위축시킨다 이런 반대 주장도 있던데요.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자유가 맞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언론의 자유가 있는 만큼 또 동시에 언론의 무거운 책임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사회적 공기로서 굉장히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 거기에 뒤따른 책임을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언론에 대한 어떤 규제가 있다고 해서 그게 언론을 규제하는 것 꼭 언론만을 규제한다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언론의 어떤 자유를 더 보장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언론을 만들기 위한 필요한 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엑스파일 보셨습니까 혹시? 저는 아직 못 봤고요. 예. 이게 한 2, 3개월 전부터 이야기가 돌았었는데 야당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조금 친한 야당 의원님들께 좀 봤냐고 달라고 그랬는데 없다고 모른다고 자기 치더라고요. 예.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민주당의 정치 공작 아니냐 이런 야권의 의혹 제기는 어떻게 보세요?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여권에는 잘 돌지가 않았거든요. 예. 지금도 못 봤다 물어보면 다 못 봤다고 지금 그러셔서 예. 처음에 저희가 엑스파일 이야기 나왔을 때 이게 진짜 실체가 있는 문서냐라고 의문을 제기를 했었을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야당의 여당의 어떤 공작이다 작업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고요. 예. 오히려 이 문제를 제기한 거는 야당 쪽에서 크게 아주 의혹을 제기했고 단순하게 또 그냥 엑스파일 있다라고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거론하면서 이거 진짜 좀 방어하기 어렵다 틀렸다라는 식으로 야당의 인사가 이런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게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을 밀어내고 야당에서 다른 후보를 옹립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전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청와대 신임 청년비서관 박상민 비서관 임명에 지금 여러 군데에서 잡음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것이 공정이냐 이런 비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2030 세대가 느끼는 그런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나 아쉬움 이런 것들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어떤 자리에 갈 때는 그만한 자리에 갈 만한 자격, 결국 이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일 수도 있겠지만 꼭 시험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경험과 능력, 경력 이런 것들을 의미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게 이제 청와대에서 인사를 하는 사람들과 2030 세대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생각 사이에 좀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다소 저도 아쉽다 생각이 들고요. 다만 오히려 청년비서관 자리에 누구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자리에 누가 가더라도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정책을 펼치기 위한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청년 비서관 자리 하나 만들어 놓고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자리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청년 비서관이 정말 청년을 위한 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는 실질적 권한과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되세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